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5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두 분의 탑픽주가 또 수익권에 있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 지난주 HD 한국조선해양을 19만 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23만 원대를 오늘 한번 찍었습니다. 네, 지금 최고가 기준 20% 가까운 수익률이 나고 있어요. 보유해볼까요?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까요? 일단 제 이야기에 공감하셔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수가 만약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고요. 100%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여전히 방산과 조선은 계속해서 봐야 될 섹터와 테마임은 분명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조선 섹터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지난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100만 원 선이 깨졌을 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삼바가 100만 원 깨졌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단숨에 지금 100만 원 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보유해볼까요? 네, 수익이 한 5% 정도인데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약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벌고 있는 그런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월에 이제 상장하게 될 인투셀, ADC와 관련된 기업이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라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저는 더 끌고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재추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더 내서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후속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섹터별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엔비디아가 미국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자료를 한번 띄워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엔비디아에게 오히려 수출 무기한 규제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수출을 통제한 건데요. 이번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도 낮아질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이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 대장주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실적 기준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상징성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반도체의 중심은 엔비디아였고 또 엔비디아의 중심은 HBM과 SK 하이닉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바닥이 또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낙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빠진다면 결국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다른 어떤 섹터보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느 누구도 지금 한 발 물러섬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러한 이슈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흐름들을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절대 다시 안 만난다 이건 아니거든요. 과거의 이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과감했던 혹은 굉장히 극단적으로까지 치달았던 이야기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협의점을 찾고 그리고 이제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많았기에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이 저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보실 때가 맞지 않나? 대신에 이러한 일련의 트럼프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은 실질적인 엔비디아 실적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구간을 좀 이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이런 날마다 바뀌는 정책에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반도체 지원을 나섰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반도체 지원금이 기존에는 26조 원이었는데 33조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미국 관세 우려와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 이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뭐 사실은 지금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정부 정책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예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다음날 어떤 말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이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과 관세에 대한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는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얻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기존보다 조금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도체 주들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트럼프의 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정부에서 협상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위주로 좀 정책주와 연결되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훈풍이 지금 반도체에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나 관세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또 정책 모멘텀과 관련해서도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개장 직전에 삼성전기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죠. BYD의 MLCC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MLCC는 전자제품의 회로에 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필수 부품인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아쉽게 지금 삼성전기가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 2%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MLCC 관련 종목들도 시세를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어떤 네. 대응 전략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윗꼬리의 약간 의미는 좀 그동안 사실 주가 자체를 보시면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정의선 회장은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시간에 이재용 회장은 중국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 MLCC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삼성전기가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오늘로써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는 가격적인 매력이 지금 충분한 상황이에요. MLCC 관련주들은. 그래서 이쪽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차량용 전장이라던가 이런 쪽 사업에 대한 확장은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끝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좀 단기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윗골이 나온 시점에서 저는 공략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려볼 만한 주가 위치다라는 점을 참고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MLCC는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소식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강한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지금 최근 정책주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원격 진료, 의료 AI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AI 홈닥터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동안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올랐다면 오늘은 AI 소프트웨어가 조금 쉬어가고 있고 이 수급을 지금 의료 AI와 또 원격, 비대면 진료 테마가 또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좀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굴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움직였었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 연결이 돼서 인성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케어랩스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조정이 깊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규제의 완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 정부 혹은 이제 그 다음에 정부를 노리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뭐 민주당이 되었든 뭐 국민의힘이 되었든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때 저출산도 마찬가지고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고 의료 혜택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제 동일하게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섹터라면 저는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의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의 약간의 이제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 부분만 좀 잘 인지를 하시고 순서를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 플러스 재외국인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인성정보이기 때문에 인성정보가 어떻게 보면 해당 섹터에 가장 큰 범위를 아우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키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미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매출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이 많이 나왔지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기업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외의 종목군들에서 이제 쫓아갈 수 있는 쪽을 봐야 되는데 몇 기업 안 남습니다. 유비케어하고 이제 비트컴퓨터가 남는데 일단 현재 수급 기준으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테마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 기업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유비케어가 만약 혹시나 대응을 못 하셔서 물려 계신 물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도 저는 유비케어만큼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업별로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한데 지금 눈에 띄는 특징주로는 인성정보와 케어랩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경 매수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주로 또 유비케어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넥스트 정책 후속주는 어디가 될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수급은 또 돌아가잖아요. 순환매가 당연히 펼쳐질 것 같은데 최근에 STO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네. 친환경 에너지 확대 이쪽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디를 다음은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도니까 뭐가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전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원전이요? 네, 왜냐면 원래 민주당 쪽 당론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였고요. 원전은 약간 폐기 쪽으로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신재생과 원전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 이거는 뭐 사실 그 왜 그랬는지 우리가 좀 약간 접근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표심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쪽 표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신재생은 거의 찬밥 신세이기 때문에 뭐 원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도 되게 좋아하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전 관련주 투자할 때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특히나 우리나라 이런 총선이라던가 대선일 때 이런 원전과 관련돼서는 계속 이런 정책과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당론을 바꿨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던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되던 상관없이 원전은 이제 그러한 부분 불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해소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원전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서 2분기 내로 확정된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 최근에 원전주들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원전 쪽에서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SMR이라던가 기타 미국향 모멘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원전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아이템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에 탈원전 정책이 또 가장 대세였는데 최근에 AI가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 신재생과 원전으로 투트랙으로 변화된 만큼 넥스트 정책 후속주로 원전에도 주목해보자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는 관세 무풍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조선과 방산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방산 종목들이 더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이 현재 7%대, 한국항공우주, RF시스템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종목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방산주가 특히나 1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높아져 있는 sek터입니다. 방산 빅4를 봐야 될지 또 혹은 그 외 기업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고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콕콕 집어 주실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참 내 기업 중에 뭐가 더 좋냐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하나 골라본다면 저는 실적 모멘텀만 생각해보면 현대로템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K2 전차에 대한 이런 유럽 시장 침투율 증가하는 부분들이 결국엔 1분기 실적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국내 방산 4사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수출이 76%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대로템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는 현대로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연 저 4대장 중에 누가 더 좋냐 안 좋냐를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누가 또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냐에 따라서 주가는 차등하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말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한국항공우주 정도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격적인 부담을 LIG 넥스원도 덜어냈고 한국항공우주도 덜어냈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증시 급락하면서 좀 급락이 나왔지만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내선을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과 미용기기, K뷰티 관련 종목들 흐름도 오전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증권에서 K뷰티 주요 기업별 3월 수출 현황 업데이트를 한 자료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APR은 여러분 메디큐브 유명한 거 아시죠? 그 패드가 미국 아마존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요즘 고주파 미용기기가 참 대세인데 그게 아마존에서 또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외 매출이 무려 100% 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여러분 라네즈가 미국 시장에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립 슬리핑 마스크가 아마존에서 또 굉장히 대란이 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해봤었고요. 이 밖에 오늘 VT는 생쇼에서 김태호 매니저가 또 오늘 편입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밖에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 기업인데 펌텍코리아도 지금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정말 많은 K뷰티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꼽아주세요. 일단 변동성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그렇게 공감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의 시점에서의 아모레퍼시픽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기존의 화장품 대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다수의 이유는 전체 매출 포션 중에 중국 포션이 너무나 높기에 미국과 유럽 쪽에 잘 나가는 제품을 판매하는 VT라든지 실리콘투라든지 클래시스와 같은 기업들에게 밀리는 모습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는데, 앞서 앵커님께서 자료 준비해 주신 브리핑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조금은 다른 행보를, 그러니까 LG생활건강도 빠르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결과값을 받아들고 있는 거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또 흥행하는 제품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좀 누가 더 부담이 없냐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을 저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선 또 코너에서 김영민 매니저님이 한 이야기 중에 휴메딕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저도 이 기업에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만약 또 뷰티 쪽에서 이 가격에 대한 부담 없는 기업을 또 찾으신다면 휴메딕스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휴메딕스를 품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휴원스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뷰티 관련 종목 옥석을 제대로 또 가려주셨습니다.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가 한 3년에서 5년 대 미국 생산 시설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최근 중국 적자폭도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K뷰티 종목으로는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까지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한한영해제 기대감에 주목받았다가 최근 조정을 보인 엔터주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1분기 실적은 좀 다소 부진하긴 할 것 같은데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 지금부터 한 2분기까지 바라보고 모아가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니지만 가격적인 부담을 좀 덜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그렇게 막 벽을 지면서 나쁘게 관계를 악화시킬 만한 어떤 액션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 제스처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다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지금 뭐 이렇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관세 전쟁에 따라서 되게 크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국내 뭐 아티스트들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뭐 팬 미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이런 활동들이 이미 지금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음식료 섹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K푸드의 대장주 삼양식품이 3월 수출 호조와 함께 지금 5월 MSCI 편입 종목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무려 94만 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또 97만 원대까지 한번 찍어줬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아직 상방이 더 열려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삼양식품의 후속주도 한번, 너무 비싸요, 삼양식품. 저 네. 후속주도 한번 말씀해 주실게요. 일단 삼양식품은 뭐 많이 올랐는데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은 관세 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출이 한 22%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등한 이 수출 데이터가 관세 우려를 눌러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문제는 지금이라도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대안으로 물론 뭐 오리온이라던가 다른 종목군들도 괜찮지만 저는 SPC 삼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KBO 올리고 나서 크보빵 인기 이로 통해서 베이커리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후속주 또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빙가류의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저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빙그레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롯데 칠성까지 한번 바라보자 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남미 시장에서 지금 이 메로나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유행이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미국 시장까지도 또 진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의 후속주로 여러분들 빙그레, 롯데칠성, 그리고 SPC 삼립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난주 HT 한국조선해양으로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냈어요. 오늘은 또 어떤 탑픽주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여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만의 방향성이 아니라 전 세계 방향성이 지금 SMR 원전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보니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인 BHI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BHI가 우리가 이제 자꾸 원전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원전 산업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 매출 포션에서 원전 비중은 15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걸 무엇을 하고 있느냐? HRSG라 그래서 변한 어떤 이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BHI 같은 경우 지금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18,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해 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넥스트 정책 수혜 섹터로 원전과 에너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김태정 본부장님이 오늘 탑픽주로 BHI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저는 원전이 아니고 피부 미용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원택이라는 종목인데요. 원택. 사실 올해 들어와서 이 종목 보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왜 이렇게 잘 가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실 건데, 지금 올해 초에 1월부터 보면은 주가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금 올리지오가 베트남에서 보건부 인증 소식,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다른 제품들 의료 허가까지, 그러니까 최근 작년에 미국 FDA 승인도 있었고, 지금 보면은 원택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어떤 자꾸 허가, 승인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 쪽으로 뭔가 확장하는 부분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허가와 인증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미용기기 내에서 원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BHI, 이주호 본부장님은 원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은 오후장에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